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게임과 투자 모두를 알려드리는 코구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레전드 오브 이미르 게임 쌀목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고요. 자, 레전드 오브 이미르는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 실정에 맞게 블록체인 경제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는 전에 없던 새로운 게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기에 다소 생소한 측면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사실 저에게는 이게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이거든요. 저는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위메이드 위믹스 방송을 굉장히 오랫동안 꾸준히 하면서 미르포 글로벌, 나이트크로우 글로벌, 그리고 위메이드 위믹스를 통해서 출시된 그 모든 게임들을 대부분 플레이를 해보았기 때문에 위메이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나 블록체인 경제 이런 것들을 잘 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쌀먹을 하실 때 어떤 포인트로 접근할 수 있을지 그것도 잘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레전드 오브 이미르에 대한 더 다양한 분석 영상 이런 것들 업로드하도록 할 테니 많은 분들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월 20일에 제가 라이브 바로 할 거니까 이미르 오픈되면 그때 함께 오셔서 또 영상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고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미르 쌀목 포인트 몇 개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미르 경제의 중심에는 주화가 존재합니다. 주화. 그리고 이 주화는 블록체인으로 따지면은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죠. 위메이드가 미르포 글로벌, 나이트크로우 글로벌 등을 서비스하면서 블록체인 경제에 대한 많은 데이터 그리고 많은 사례들을 쌓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가능성을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코인은 못 내지만은 주화로 만들어서 이미르에 도입을 한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은 이코노미 도표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희귀 이상 아이템과 재련석을 더해서 일반 주화를 제작할 수 있고, 일반 주화는 전설 장비의 제작 및 강화에 활용이 된다. 이거를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아래로 보면은 희귀 이상 아이템에 시즌 재련석을 더하면 이게 시즌 주화가 되어서 시즌 유일 장신구의 제작 및 강화 재료로 쓰인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있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쌀먹할 수 있는 방식은 희귀 이상 아이템을 바로 거래소에 판매하는 것이겠죠. 레전드 오브 이미르 쇼케이스 당일 석쿠 PD의 말에 따르면 주화는 희귀 등급 이상의 아이템들이 필요하다. 희귀 등급까지는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 얻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측기로는 레전드 오브 이미르에 굉장히 많은 컨텐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보스 던전, 레이드 도는 것도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5인 원정, 15인 원정, 발키리의 전당, 시그룬의 미궁, 폴크방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아마 파밍을 하게 되면은 희귀 이상 아이템 등을 획득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희귀 이상 등급 아이템은 주화 제작의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곧바로 거래소에 판매해서 다이아를 수급해서 쌀먹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재련석에 접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뽑기를 처음에 하실 분도 계실 것이고 하지 않으실 분도 계실 것인데, 뽑기를 하게 되면은 실패에 대한 보상으로 재련석 조각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재련석 조각은 거래 가능한 재화로 주화 제작에 사용이 되죠. 그렇기에 무과금 유저분들은 아예 희귀 이상 아이템을 팔아서 다이아를 수급해야 되겠지만은 내가 어느 정도 과금을 하고 시작할 거다 하는 분들께서는 이 실패 케어를 통해 얻은 재련석 조각을 경매장에 매도하여서 다이아를 수급해서 쌀먹을 한다던가, 내가 다시금 게임 스펙업에 재투자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유념하셔야 될 부분은 실패 케어 관련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실패 보상으로 재련석을 얻는 게 아니라 재련석 조각 아이템을 얻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재련석이 바로 실패 보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재련석을 만들 수 있는 파편화된 재련석 조각이 보상으로 나오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련석 완제품의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좀 값어치가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실패 보상으로 재련석 조각이 드랍되게 되면은 이거 핵과금 유저가 그냥 재련석을 다 통제하면서 사실상 값어치가 그들의 손에 놀아나거나 너무 과금 유저가 많으면 가격이 땅에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자세히 이 글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파악하시겠지만 구매 수량이 한정된 주요 상품을 이용할 시
재련속 조각이 획득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1억치 박는다고 해서 재련속 조각 1억치를 얻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한정적으로 구매 수량이 제한되어 있는 상품을 판매를 하고 그 상품을 사서 실패할 때만 재련속 조각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거는 값어치 보존에 좀 힘을 써서 이것이 주화 경제를 훼손시키거나 생태계 전반적으로 과금 유저들의 그 영향력을 너무 키우고자 하는 것들을 제한하기 위한 장치로 구현이 된 것 아닐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바로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 크게 우리들이 쌀먹할 수 있는 두 가지 포인트였고요. 그리고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이 희귀 이상 아이템과 재련석과 일반 주화와 전설 장비 제작에서는 다 과정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마다 여러분들이 관심만 있고 열심만 다한다면은 아비트라지, 차익 거래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거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희귀 이상 아이템과 재련석을 더했을 때의 값어치가 일반 주화, 지금 경매장에서 거래되는 것보다 값싸다면은 이거를 내가 주조해서 차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실패 보상으로 얻는 재련석 조각들이 재련석보다 가격이 저렴하다면은 여기에 있어서도 차익 거래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설 장비의 값어치와 일반 주화의 값어치나 시즌 유일 장신구의 값어치나 시즌 주화의 값어치가 다소 격차가 발생한다면 여기서 차익 거래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존재하겠죠. 레전드 오브 이미르는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거래를 지향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주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화 제작에는 어떤 식으로든 재료와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기울이게 되시면은 사실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도 사실 뭐 다양한 MMORPG를 해봤지만은 옛날에 어릴 때 제가 메이플 스토리 할 때 장사를 하는 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장사를 할 수 있는 그 근간에는 게임사에서 자유로운 시장 거래를 그렇게 용인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게임 자체가 재미있고 많은 유저가 머무르게 되면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장사도 잘 되고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이미르의 경우에는 게임에 얼마나 많은 유저가 모일 건가, 이거는 뭐 실제로 가봐야 알겠지만은 지금 MMORPG 중에서 이미르는 그래픽 탑급이고 게임 플레이 영상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미르4와 굉장히 유사해서, 그리고 미르4는 안 하신 분들은 그거 뭐 똥게임을 하실 수 있지만은 그 진짜 갓게임입니다.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미르포 느낌 나지만 훨씬 대중적으로 만들어서 재미가 보장되어 있는 측면, 그리고 유저가 많이 들어오는 부분도 저는 현실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게임사가 자유로운 거래를 추구하고 그 중심에는 주화가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관심을 조금만 기울이시면은 저는 정말로 많은 부가가치를 여기서 여러분들이 창출하실 수 있다. 쌀먹이라면은 내가 희귀 이상 아이템을 팔아서 실패 보상으로 재련석 조각을 팔아서도 다이아 수급할 수 있겠지만은 이 과정에서,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익 거래를 잘 노리면은 정말 안정적으로 돈을 벌 기회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주화가 과연 가격이 어떻게 될까, 이거를 좀 전망해 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일반 주화의 경우에는 한정된 발행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이상으로 주화가 발행되고 나면은 그 이후부터는 주화가 주조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즌 주화의 경우에는 한정된 기간 동안만 발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 개 시즌을 3개월이라고 가정한다면은 그 3개월 동안만 주조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설 장비와 시즌 유일 장신구를 만들 수 있는 이 두 주화 모두는요, 어떤 식으로든 발행이 한정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발행량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은 매도로 나올 수 있는 그 물량이 언젠가는 줄어들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매도 물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공급의 제한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요만 밑받침된다면 이것은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단 하나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미르 게임 자체가 망하면 이런 가정은 다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미르의 게임성이 여전하고 유저 트래픽이 여전하다는 그 전제 하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요, 이게 진짜 키포인트입니다. 이번에 쇼케이스 하면서 석훈 PD가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고 등급의 아이템 제작 및 강화에 이 주화가 소모된다면 레전드 오브 이미르의 세계에서 해당 주화는 다시는 생성되지 않습니다. 자, 들으셨죠?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주화가 만약에 전설 장비 제작에 들어가고 시즌 장비 제작에 들어가고 했는데 그게 모종의 방식으로 다시 유통량으로 돌아다니게 되면 사실 시중에 돌아다니는 주화의 수량 자체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사실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들 들으셨듯이 일반 주화를 전설 장비 제작 및 강화했으면 이거는 소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즌 주화의 경우에도 제작 및 강화에 쓰이면은 소각이 되는 그런 형태를 그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르의 주화 경제는 가격 상승하기에 굉장히 용이한 그런 구조라는 것입니다. 매도 압력과 유통량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일반 주화의 값어치나 시즌 주화의 값어치가 잘 유지된다는 것은 전설 장비나 시즌 장비의 그 값어치도 잘 유지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MMORPG에 비해서 훨씬 더 아이템 가치 보존에 유리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쌀먹분들도 이 모든 과정에서 내가 여러 기회를 잘 포착하게 되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초반에는 일단 가격이 들쭉날쭉 할 것 같고요. 근데 일정 시점 지나고 나면은 이 시즌 아이템의 성능이나 전설 아이템의 성능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관련 영상을 제가 우측 상단에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올린 거 그거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시간 지나게 되면은 이렇게 쟁을 하다가 라인 유저분들이 전설 장비나 시즌 장비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수요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본격적으로 시즌 주화나 일반 주화의 값어치가 우상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렇게 쭉 발행이 되다가 발행이 제한됨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이 좀 알려지기 시작하면은 그때 또 값어치가 오르는 일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 주화의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시즌 주화보다는 그 발행의 텀이 좀 길 것 같거든요. 시즌 주화는 훨씬 더 짧고, 그렇기에 시즌 주화에 대한 변동성이 좀 먼저 나타날 것 같고, 시즌 시작과 시즌 말미에 그리고 시즌 끝나게 되면 시즌 주화도 사실 지 나름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가격 상승하는 그 패턴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일반 주화에 좀 대입을 해서 그렇게 투자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석훈피드가 또 하나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후발 유저에게 어드밴티지를 드리겠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게임의 재화 가치는 서비스가 지속될수록 떨어지기 마련이다. 이미르는 이것을 막아보고자 이런 설계를 넣은 것이다. 이 말이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은 결국에 선발대에게 엄청난 혜택과 유리한 구조를 주겠다라고 말을 한 거거든요. 시즌이라는 이거 개념 자체가 선발대에게 유리한 겁니다. 주화라는 것도 발행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발대에게 유리한 것이고요. 그러니 사실 먼저 들어오게 되면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들이 뭐 쌀먹의 기회라던가 스펙업의 기회라던가 훨씬 더 게임을 재밌게 할 수 있는 여러 이점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주화 발행량의 경우에는 우리가 발행량의 속도를 조절할 거다. 다만 임의로 빠르게는 안 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화가 너무 빠르게 조조가 된다 하면은 그거를 좀 더 천천히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컨트롤을 한다는 것이죠. 마치 중앙은행과 같은 그런 일을 위메이드가 직접 하는 것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위메이드는 글로벌적으로도 토크노믹스를 가장 많이 해본, 가장 잘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데이터가 많아요. 그러니 뭐 그냥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쌀먹 포인트는 바로 거버넌스 주화입니다. 거버넌스 주화는 투표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벤트 방향성과 보상, 컨텐츠 관련 방향성, 서버 매칭 상대, 서버 대표자 등을 정할 때 이거를 뭐 가위바위보로 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르는 투표를 해서 이걸 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투표를 하려면은 거버넌스 주화가 필요합니다. 주화 하나당 투표권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정책이 정해지는 그런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 주화의 값어치가 크게 뛰어오르거나, 그리고 뭔가 이권이 달려있는 그런 중요한 정책 결정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투표수가 얼마 차이 나지 않는다. 이러면은 우리 서버가 이권을 가져가기 위해 거버넌스 주화를 막 끌고 오면서 시장의 가격이 오르는 그런 일도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인게임 내부에 정치 구도나 파벌 구도나 여러가지 서버 간의 경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거버넌스 주화를 하나의 투자 상품처럼 이거를 미리 매집을 했다가 나중에 박 터질 때 팔아야겠다, 이런 식으로도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버넌스 주화의 경우에는 당초에 일반 주화를 예치하고 그 보상으로 거버넌스 주화를 받을 수도 있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활 콘텐츠를 하고 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쇼케이스 때 나온 내용을 보고 있으면 스테이킹에 대한 내용은 좀 빠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직접 오픈이 되고 나서 우리가 확인을 하면 될 일이겠지만, 우선적으로는 생활 콘텐츠로 얻는 것은 확정인 것 같고요. 이 스테이킹으로 얻는 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치로 얻는 거는. 그러니
인게임 내에서 뭐 게임을 즐겨서 파밍을 해서 그냥 여러분들이 쌀먹하실 수도 있고 생활 컨텐츠로도 쌀먹이 가능한 궁극의 쌀먹 게임이 바로 이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전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쌀먹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게임을 파악하는 감각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라인들이 언제쯤 스펙업 할까, 언제쯤 뭔가 전설 아이템이 필요해질까, 언제쯤 시즌 아이템이 강력해질까, 이런 것들도 다 파악하면서 그냥 쌀먹을 야무지게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이 쌀먹 포인트 영상이 어찌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미르가 가고자 하는 이 길이 쉬운 길은 아니거든요. 쉽게 내려면은 이런 주화경제 안 내도 되고 NFI 안 내도 됩니다. 근데 굳이 어려운 길을 택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위메이드가 블록체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방향성이 유저에게 득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저는 사실 이미 글로벌 버전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거든요. 주화경제나 NFI 이런 것들은 유저에게 득이 되면 득이 되지 전혀 실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수의 유저만이 컨텐츠를 독점하고 아이템을 독점하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지극히 당연하다 여길 수 있겠지만은 지극히 당연하게 여긴다고 해서 그게 마땅히 그래야 된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많은 유저들이 여기에 있어서 쌀먹의 기회를 얻고 투자 포인트를 찾아서 내가 돈을 벌 수도 있고 그에 따라 게임을 더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면은 이것은 모두에게 좋은 일 아닐까요? 그리고 레전드 오브 이미르 인앱에서 판매하는 그런 여러가지 뽑기 상품들 대부분 다이아로 구매가 가능하다 하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 몰두해서 이런 투자 포인트 잘 찾으면은 무과금으로도 사실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현실 세계에도 투자 잘하면은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살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미르에도 여러 투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거 잘 시류에 맞춰서 투자 잘 하시면은 무과금으로도 엄청난 수익을 올려서 그걸 스펙업에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미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르를 보면은 최근에 출시된 그 어떤 메타버스보다도 훨씬 더 메타버스 같은 게임이 바로 이미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코고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